인생은 말이지 연극이랑 비슷하다고들 하잖아. 막이 오르기 전엔 누가 주인공인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 여기 서울 한복판 재개발지역 코앞 낡은 동네 어귀에도 조용히 자기 막을 준비하는 인생이 하나 있었어. 아니 삶이라기보다는 인물할까? 구루마를 끄는 할머니. 삐걱거리는 구루마 소리,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 할머니 김순자 깊은 한숨 끄은 영차. 아따 오늘따라 팔자가 왜 이리 세담. 젊은 날은 이승저승 다 뛰어다니더니 늙으니께 겨우 이 구름 하나 끌고 앉았네. 원참. 구루몽골 동네 할망구들 사이에선 그렇게 불렸지. 이름은 김순자. 올해 나이 80셋. 등은 활처럼 휘었고 허연 머리카락은 푹 눌러쓴 밀짚 모자 아래로 숨어 있었어.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부터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한 바퀴 휘젓는 게 일과였지. 아침 운동이냐고? 아녀. 그것은 바로 파지 줍기. 고물상 아저씨가 할머니 오늘은 킬로당 50원 더 쳐줄게. 할 때면 만면에 주름꽃이 활짝 피었어. 소박한 삶. 누구 눈에나 김순자 할머니는 그랬지. 그저 폐지를 주어 생활하는 지극히 평범한 시골 할매. 동네 아저씨 활기찬 목소리 아따 순자 할매.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아이고 오늘은 박스가 영 없네. 할머니 무뚝뚝하게 박스가 없긴 어디로 숨었대요. 자네 가게 앞에 있던 박스 내가 채갔구만. 싱긋. 동네 아저씨 아따 이 할매 눈썰미 좀 봐. 하아. 조심해서 가셔. 사람들은 몰랐지. 구루몽골 순자 할매의 눈썰미가 단지 파지 찾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걸. 그녀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다른 이들과는 조금 많이 달랐어. 낡은 박스들 사이에서 재활용 쓰레기 더미 위에서 할머니는 평범한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왔으니까. 희미한 푸른색 기운이라든가 검은색 안개 같은 것들. 왁자지껄한 시장 소리, 사람들의 대화. 순자 할매의 하루는 파지 줍는 걸로만 끝나지 않았어. 시장통 할매들 사이에선 만물 박사 아니 족집게 점쟁이로 통했지. 시장 할머니 일수심 가득 아이고 순자 할매. 우리 손주 며느리랑 아들놈이랑 요즘 부쩍 삐걱대는데. 어째야 할까? 뭔 방법이 없을까? 할머니 손가락으로 턱을 쓱 만지며 흐음. 그 집 아들놈이랑 며느래기 혹시 요즘 밤에 달 보면서 쌀쌀한 바람 쐰대요. 시장 할머니 일 화들짝 아니. 할매 어찌 알았대요. 저번 주에 캠핑 간다고 나간 뒤로 싸움이 더 심해졌다는데. 밖에서 뭔 바람이 들었나? 할머니 피식 바람이 돌긴 그건 죽은 이들의 한기여. 캠핑 가서 꼭 남의 무덤 옆에서 잔 격이구만. 큼큼 쌀쌀한 기운이 몸에 들어찬 걸 보고 나도 저승길 손님 끌고 다니는 건 똑같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시장 할머니 일 못 듣고 그럼 어째야 할까요? 무서워서 원. 할머니 다시 평범하게 뜨끈한 콩나물국에 소주 한 잔 시원하게 같이 들이켜보라고요. 몸도 마음도 따뜻해져야 싸울 맘이 안 들지. 절대 영적인 조언은 하지 않는다. 할머니의 조언은 늘 기묘하게 통했어. 얼핏 들으면 그냥 할매 말 같지만 따르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곤 했거든. 그래서 시장 할매들은 순자 할매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순대도 믿었지. 순자 할매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의 장고민을 들어주고 어딘가 허술하지만 영험한 조언으로 인생 지혜를 전파하며 이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 물론 이게 전부였다면 굳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지도 않았겠지. 그녀에게는 세상에 말 못할 비밀이 있었어.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어찌 보면 피곤하고 또 어찌 보면 숙명적인 비밀. 한밤중 동네의 모든 불이 꺼지고 잠 못 드는 개들이 가끔 짖어댈 때 구루몽골의 고요를 깨는 유일한 소리는 김순자 할머니의 작은 헛기침 소리였어. 할머니는 그제야 자기 본연의 임무를 시작했지. 낡은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면 그녀의 두 눈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빛을 띠었어. 이승의 온갖 덕계와 허약함을 덧씌웠던 평범한 노파의 모습은 간데없이 쨍한 달빛. 아래 번득이는 예리한 눈동자가 빛났지. 할머니 나직하고 단호한 목소리 에휴 또 왔네. 이 녀석. 낡은 장롱문을 열자 그 안에서 빛나는 건 좋기 몇백 년은 되어 보이는 검은색 두루마기와 부통이었어. 망토 대신 몸빼 바지를 입고 날카로운 낫 대신 파지 줍던 고물집게를 든 그녀였지만 장롱 속 물건만큼은 여느 저승사자와 다르지 않았어. 사실 그녀는 저승사자가 맞았거든. 그것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저승사자 가문의 일원이었지. 다만 요 근래 들어 부쩍 인간 친화적으로 바뀌었다가 할머니 두루마리를 펴며 이번 손님은
동네 건달 패거리 수장 박태성이라고라. 어제 불의의 사고로 사망. 사인은 감전사 야밤에 곰을 훔치려다 그리 됐네. 이런 팔자는 질색인디. 중얼거린다. 손님 끌고 가는 게 뭐 그리 어렵겠어? 순식간에 나타나 명부 확인하고 갑시다 한마디면 그만이지. 그런데 순자 할머니는 그리하지 않았어. 그녀만의 고집이 있었지. 이승에서 못다 이룬 원한이라도 있을까 싶어 일일이 뒤를 캐는 편이었거든. 저승사자 세계에선 이런 걸 과잉친절이라고 불렀어. 윗분들한테 걸리면 한 소리 듣기 딱 좋지만 뭐 어때? 이미 몇백 년을 들은 잔소린데. 이승에선 파지 줍는 할머니인데 저승에서는 저승사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런데 현실이었어. 그녀의 임무는 인연의 매듭을 끊는 일. 명부에 적힌 때가 되면 이승에서의 모든 고통과 번뇌를 끊고 새로운 길로 안내하는 것이 그녀의 숙명이었지. 그 손님 중에는 원한을 품은 자도 있었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도 있었고 이승에 너무나 매여 도통 다음 생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어. 그런 문제성 손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녀의 인간미 넘치는 저승사자 본능이 발동하곤 했어. 그런데 요즘 들어 순자 할머니는 묘한 기척을 느끼기 시작했어. 단순한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었지. 마치 관찰자 같은 시선이 동네를 맴돌고 있다는 느낌. 자신이 파지를 주우며 동네 사람들과 정겹게 티격태격할 때도, 시장통에서 어쭙잖은 인생 상담을 해줄 때도, 그리고 한밤중에 남몰래 저승사자 임무를 수행할 때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오싹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 할머니 혼잣말 요새 자꾸 등골이 서늘언디. 명부에 없는 녀석인가? 아님 윗동네에서 새로 발령난 새내기 녀석이 할매 보고 배우려고 감시하는 건가? 쯧쯧 젊은 것들은 왜 그리 눈치 없이 돌아다녀. 그런 예감이 들 때마다 할머니는 주워온 박스더미 뒤로 몸을 숨기거나 지나가는 길고양이에게 말을 거는 척 주위를 살폈어. 그러나 늘 허탕이었지. 보이지 않는 존재. 그게 할머니를 점점 더 신경 쓰이게 만들었어. 저승사자의 촉은 웬만해선 틀리는 법이 없는데 이렇게 감 잡히지 않는 기척은 오랜만이었거든. 한 번은 밤늦게 고물을 정리하는데 집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스치는 걸 똑똑히 봤어. 키가 크고 마치 밤의 장막처럼 검은 형체. 그 순간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 할머니 숨을 고르며 이 자식 감히 내 보금자리 근처까지 와. 이건 선 넘은 거지. 며칠 뒤였어. 파지를 한가득 싣고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였지. 대문 앞에 웬 장대 같은 청년이 캐리어 가방 하나를 옆에 세워두고 서 있는 거야. 낯선 얼굴인데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분위기. 이 할머니의 저승사자 촉이 또 발동하는 순간이었지. 할머니 무심한 척 으흥. 이 집 귀신은 보긴 봤어도 사람 손님은 몇백 년 만이여. 누군겨? 청년 강현준 어색한 듯 웃으며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강현준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외손주예요. 어릴 때 몇 번 왔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강현준. 이 이름 썩 자가 할머니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 딸이 보냈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딘가 수상한 이 청년의 등장은 그저 외손주의 방문 정도로 치부하기엔 찝찝한 부분이 많았어. 특히 그 청년의 눈빛은 밤마다 할머니를 맴돌던 검은 그림자의 느낌과 묘하게 겹쳤거든. 할머니는 낮에 김순자와 밤에 저승사자 순자 사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어. 이 평화롭던 구르몽골 동네에, 그리고 그녀의 은밀한 임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지. 할머니 속마음 외손주라 그래. 네가 날 그렇게 밤마다 지켜보던 그 녀석인가? 좋지, 어차피 언젠간 잡으러 가야 할 놈인디. 직접 걸어 들어왔구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과연 이 수상한 외손주 현준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의 위태로운 이중생활은 이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 파지를 줍는 평범한 할머니의 고물 리어카가 어둠 속에서 저승길로 향하는 마차로 변하는 순간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 현주는 그날 이후 할머니의 낡고 정돈 안 된 집 안방 한 구석에 짐을 풀었지. 딱 봐도 번듯한 직장인 차림새에 멀끔한 얼굴. 누가 봐도 파지 줍는 할머니 집에 살만한 비주얼은 아니었어. 현준 어색하게 웃으며 할머니 혹시 이 집의 와이파이는 좀 약하네요? 아니면 제가 쓰던 무제한 데이터가 잘 안 터지는 건가? 할머니 눈을 가늘게 뜨고 와이파이? 그런 거 없어. 여긴 전기 아까워서 TV도 잘 안 켜는데. 요새 젊은 것들은 왜 그리 허구한 날 작은 기계만 들여다본 후 저 방에 있는 선풍기나 켜라. 더울 게다.
현주는 예상치 못한 디지털 디톡스 환경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못하던 스마트폰은 이젠 그저 무거운 돌덩이일 뿐. 인터넷 신호 한 칸 제대로 잡히지 않는 낡은 집에서 현주는 영혼 없이 스마트폰 화면만 껐다 켰다 했지. 할머니는 그런 현준을 곁눈질하며 유심히 관찰했어. 분명 낮에 보는 현주는 그저 문명에 찌든 보통 젊은이와 다를 바 없었거든. 그런데 왜 자꾸만 밤에 검은 그림자가 떠오르는 걸까? 이승저승 통틀어 온갖 족속들을 다 만나봤지만 이런 유형은 처음이라 할머니의 궁금증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어. 할머니 현준 옆에 앉아 콩나물 다듬으며 넌 왜 왔어?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도망 온 거요. 아니면 빚쟁이가 쫓아와서? 현준 깜짝 놀라며 아니요. 빚은 없고 그냥 제가 일하던 곳이 좀 복잡해져서요. 할머니 댁에서 좀 쉬면서 제 미래를 설계해 보려고요. 미래 설계라 할머니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지. 미래를 설계하러 왔다는 녀석이 눈치는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뭔가 숨기는 게 역력한데 그 미래 설계라는 게 혹시 자신과 관련된 건 아닐지. 할머니의 낡은 심장이 오랜만에 긴장감으로 두근거렸어. 현주는 낮에는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돕는 신용을 했어. 파지 줍는 걸 도와준다며 낑낑대다 리어카를 전봇대에 받고 동네 할매들과 수다 떠는 할머니 옆에서 영혼 없이 맞장구만 치다가 할매들한테 젊은 총각은 참 답답하네 소리나 듣기 일쑤였지. 근데 이 모든 게 할머니의 눈에는 다 어설픈 잠복으로 보였어. 현준 힘겨워하며 할머니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제가 박스 하나 더 쌓을게요. 애취. 먼지 때문에 재채기. 할머니 구겨진 신문지로 만든 모자를 쓰며 그럴 필요 없어. 괜히 몸만 축나지. 내 할애비도 덩치만 산만했지 딱 너처럼 쓸모가 없었어. 피식 웃는다. 현주는 할머니가 저승사자인 줄 꿈에도 모르고 뭔가 불쌍하고 외로운 할머니를 돕고 싶다는 선의를 가지고 있었어. 아니면 그저 시간 때우기였을지도 모르지. 밤이 되면 현주는 슬그머니 집을 나섰어. 할머니는 그게 자신을 염탐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지. 할머니 창밖을 보며 에휴 저 자식 또 어디 가누. 밤에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일렀건만. 쯔쯔. 하지만 현준이 향한 곳은 의외의 장소였어. 다름 아닌 동네 독거노인들의 집과 동네 사랑방. 그는 낮에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본 동네 어르신들의 소소한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있었지. 삐걱거리는 대문을 고쳐주거나 떨어진 전등을 갈아주거나 휴대폰을 못 다루는 어르신들께 카톡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어설프고 서툴렀지만 그의 행동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큰 위안이 되었어. 현준 쭈뼛거리며 할머니 제가 어제 그 오순이 할머니네 전구 갈아드렸어요. 혼자 사시는데 어두워서 잘 못 다니신다고 해서요. 할머니 놀란 눈치 없이 그래? 잘했네. 넌 그래도 나중에 죽으면 지옥행은 면하겄다. 현준 어리둥절래. 지옥이요? 크크크 할머니 농담도 참. 할머니는 현준의 엉뚱한 착한 인물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 뭐지? 내가 생각했던 검은 그림자의 정체와는 너무 다른데 그럼 현준은 감시자가 아니란 말인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분도 들었지.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저렇게 묵묵히 하는 걸 보니 어딘가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도 같았거든. 자신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죽은 자들의 길동무를 몇천 년째 자처하고 있으니 말이야. 평화로운 나날은 길지 않았어. 구름옹골 동네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거든. 어느 날 새벽 할머니가 폐지를 줍다. 쿵소리에 달려간 곳에는 동네 잡화점을 운영하던 할배가 쓰러져 있었어. 사인은 심장마비. 이승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너무나 평범하게 맞이한 것처럼 보였지. 할머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쯧쯧 할배. 그렇게 잔병치레 없이 오래 사시겠다더니. 그런데 할머니의 저승사자 촉이 뭔가를 감지했어. 할배의 시신 주변에서 미세하게 감지되는 낮에 느꼈던 그 검은 그림자의 흔적. 지난번 박스더미 뒤에서 봤던 그 높고 긴 형체의 그림자가 남긴 희미한 잔향이라나? 할머니 속마음 이거 이상하네. 이승의 자연사는 아닌 것 같은디. 윗분들께 보고해도 시원찮을 소리만 들을 텐데. 내가 직접 해봐야겠어. 밤이 되자 할머니는 다시 저승사자 모드로 변신했어. 검은 두루마기를 펼치고 붓을 들어 할배의 명부를 다시 확인했지. 사망 예정일은 아직 몇 달이 더 남아있었어. 즉 누군가 고의적으로 시간을 앞당긴 것이라는 뜻이었어.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죽음이 동네를 덮쳤어. 늘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던 동네 시인 할매. 그녀 역시 할배와 비슷한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았지. 연쇄적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검은 그림자의 잔향. 할머니는 확신했어. 이건 명부에는 없는 일. 누군가 인연의 매듭을 강제로 끊고 다니는 악질적인 방해꾼이 나타났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의 배경에는 자신이 이 동네에서 마주쳤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 할머니는 죽음이 일어난 현장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 할배가 쓰러진 잡화점 골목, 그리고 시인 할매가 쓰러진 벤치 근처. 두 곳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흔적이 있었어. 바로 현준의 스마트폰에서 떨어진 듯한 작은 고무막의 부스러기. 아니면 현준의 낡은 운동화 밑창에서 떨어져 나온 고무 조각 같은 것들. 할머니 중얼거린다. 이 녀석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밤에는 이승과 저승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었단 말이요. 낮에 봤던 어설픈 현준의 모습과 밤의 검은 그림자가 자꾸만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 착한 외손주의 탈을 쓴 악랄한 방해꾼인가? 아니면 자신의 감시를 위해 일부러 이 동네 어르신들을 노리는 건가? 할머니는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에 헛웃음이 터져나왔어. 그 모든 것이 드라마 같다고 해야 하나? 할머니 굳은 표정으로 그래. 이쯤 되면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지.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낡은 몸빼바지 대신 저승사자의 검은 두루마기를 더 단단히 여몄어. 부통 대신 늘 옆에 두던 뭉툭한 고물집게를 쥐었고 명부가 아닌 자신의 심장을 믿고서 그녀는 어둠 속으로 현준의 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 이번에는 그냥 물어볼 생각이 없었지. 이젠 현준의 진짜 인물을 직접 캐내야 할 때가 온 거야. 한밤중 낡은 시계가 새벽 2시를 알리고 있었어. 구르몽골 동네의 모든 집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순자 할머니의 집 안에서는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지. 삐걱거리는 현준의 방문이 스르륵 열리자 안에서는 불 꺼진 어둠 속에서도 형광등처럼 번뜩이는 현준의 두 눈이 할머니를 향하고 있었어. 이 자식 자고 있지 않았군. 할머니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지. 할머니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너 안 자고 있었구나. 밤마다 꼬박꼬박 내 행적 쫓아다니더니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얼굴 마주할 용기는 있나 보네. 현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할머니. 아니, 이 시간에 할머니는 저승사자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준의 입에서 저승사자라는 말이 튀어나오자 할머니는 순간 몸에 근육이 굳는 걸 느꼈어. 이 자식 설마 다 알고 있었단 말인가? 온갖 세상의 기류를 읽어내는 베테랑 저승사자인 그녀조차 현준의 담담한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뭉툭한 고물집게를 철컥거리며 그의 목을 겨냥했어. 할머니 그래. 내가 저승사자인 걸 알면 이 집게 맛이 얼마나 매운지 모를 리 없을 텐데. 내 진짜 임무가 뭔데? 나를 감시하는 녀석인가 했더니 요즘 동네에 기웃거리는 죽음의 그림자 그것도 내 짓이냐. 현준 고물집게 끝이 목에 닿았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아닙니다. 할머니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죽음을 유발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수습하고 관찰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입니다. 할머니 눈을 가늘게 뜨고 수습? 관찰? 그 요상한 소리는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여. 네가 이승에 들러붙은 잡기 놈들을 잡는 테마사라도 된다는 게냐? 현준 심호흡을 하고 저는 삶의 기록 보존원 소속입니다. 공식 명칭은 사후기록 감찰관 강현준. 제 임무는 예정에 없던 죽음, 명부에 존재하지 않는 죽음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혼이 비정상적으로 소멸하거나 매듭이 강제로 끊어지는 현상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삶의 기록 보존원, 사후 기록 감찰관 할머니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직함에 혼란스러웠지만 현준의 눈빛에서 거짓은 읽히지 않았어. 그리고 명부에 존재하지 않는 죽음이라는 말에서 할배와 시인 할매의 죽음이 오버랩됐지. 그녀의 저승사자 촉이 옳았어. 이 모든 것은 자연사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나 여전히 깔린 긴장감. 현준 할머니께서 저승사자인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할머니의 오랜 경험과 예민한 촉이 이 비정상적인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려 했죠. 할머니 고물집게를 내리며 정보. 그래서 네가 밤마다 동네를 기웃거린 게 날 염탐한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영혼의 잔재나 죽음의 흔적을 쫓은 거란 말이요. 그리고 그 쓸데없이 착한 짓은 위장술이었나? 현준 살짝 당황한 듯 위장술이라기보다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남긴 마지막 흔적이나 생전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요. 그리고 제 본분을 숨기려면 인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했습니다. 할머니는 현준을 빤히 쳐다봤어. 멍청하고 어설픈 줄만 알았던 외손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놀랍도록 체계적이었고 그의 임무는 할머니의 오랜 경험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문물에 가까웠지. 현준의 스마트폰이 침대 아래에서 빛을 발했어. 스크린에는 복잡한 수치와 알 수 없는 표식 그리고 희미하게 빛나는 구르몽골 동네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 그 지도 위에는 할배와 시인 할매가 죽음을 맞이한 곳의 붉은 점이 선명했지. 현준 저들이 죽은 곳마다 비정상적인 에너지 소멸 패턴이 감지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면서 영혼의 매듭을 강제로 끊는 저희 기관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아주 악질적인 방법입니다. 할머니 인상을 찌푸리며 매듭을 끊는다고? 영혼을 억지로 육체에서 분리해서 그럼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데? 저승길로도 못 가는 거요? 현준 저승길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거죠. 저희는 이런 현상을 영혼 먹튀라고 부릅니다. 이승과 저승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마치 우주에서 빛 하나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처럼요. 영혼 먹튀. 할머니는 아득한 옛날, 가끔 소문으로만 들었던 끔찍한 현상을 현준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이 구르몽골 동네에 활개치고 있었다니. 할머니는 다시금 손에 쥔 고물집게를 꽉 쥐었어. 이 썩어 빠진 이승에서 더 썩어 빠진 놈들이 날뛰고 있었단 말인가. 불길한 예감. 둘의 은밀한 대화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길한 소식이 날아들었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이발소를 운영하며 늘 넉넉한 웃음을 짓던 구레나룻 할배마저 돌연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지. 사망 원인은 또다시 심장마비. 할머니의 가슴에 쿵 하고 무언가 내려앉는 듯 했어. 현준의 스마트폰 지도에는 또 하나의 붉은 점이 추가됐지. 이젠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 명백한 살인이었고 누군가 고의적으로 노인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했어. 할머니 현준의 팔을 붙잡으며 구레나룻 할배가 그 양반도 평생 남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디 이렇게 허망하게 가다니. 현준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할머니. 희생자들은 모두 연세가 많으시고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네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오신 터줏대감들이시죠. 그들의 생애 기록이 특별히 더 오래되고 깊기 때문에 노려지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몸을 떨었어. 생애 기록이 오래되고 깊은 사람. 그럼 자신도 이 빌어먹을 영혼 먹튀들의 타깃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할머니는 일반적인 죽음으로는 죽지 않는 저승사자였지만 영혼 소멸이라는 전례 없는 공격 앞에서 자신의 육체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세월 이승의 동네 사람들을 지켜봐 온 할머니로서 이들의 죽음이 너무나 비통하게 느껴졌어. 할머니와 현준은 본격적으로 손을 잡기로 했어. 한 명은 수천 년 경력의 저승사자로서의 직관과 고서적에 기반한 영적인 지식을, 다른 한 명은 최신 장비와 데이터 분석에 능한 사후 기록 감찰관으로서의 정보력을 조합했지. 이들의 기묘한 공조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어. 현준 할머니 희생자들의 매듭 소멸 지점을 분석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음기가 강하고 습하며 오래된 나무와 관련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혹시 이런 특징을 가진 장소나 물건이 있을까요? 할머니 눈을 감고 골똘히 생각하며 음기 강하고 습하고 오래된 나무라 눈을 번쩍 뜨며 읍내 폐공장 근처에 버려진 느티나무 영감이 생각나는군. 거기 원래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빌던 곳인데 재개발되면서 버려진 뒤로 으스스하단 말이 많았지. 거기라면 영혼 먹튀 놈들이 본거지를 차릴 만한 음침한 곳이지. 현준 스마트폰에 폐공장 주소를 입력하며 느티나무 영감 조화, 그곳의 에너지 패턴을 다시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저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런 짓을 벌이는 걸까요? 저희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유형의 존재는 거의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머니 침울한 표정으로 저들은 무연형이라고도 불리지. 이승에서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 해소되지 못하고 쌓이고 쌓여 저승으로도 못 가고 이승에도 온전히 발붙이지 못한 말 그대로 버려진 영혼들. 스스로의 소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영혼의 기록을 훔쳐서 자신들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비극적인 존재들이여. 마치 폐지 줍는 내가 다른 사람의 쓰레기를 주워다 쓰는 것처럼 말이야. 무연형. 버려진 영혼들. 현준의 얼굴에 씁쓸함이 스쳤어. 할머니의 말 속에서 폐지 줍는 자신을 무연형에 비유하는 자조적인 어조가 담겨 있었거든.
이승의 홀로 버려진 노인의 모습과 이승에도 저승에도 속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존재들의 모습이 묘하게 겹쳐졌어. 그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자 현주는 무연영들에 대한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치솟는 것을 느꼈어. 이대로 둘 수는 없었지. 둘의 공조는 생각보다 효율적이었어. 할머니가 던지는 파편적인 정보들은 현준의 빅데이터 분석과 결합되어 놀라운 통찰을 제공했지. 그들은 무연영들이 단순히 영혼을 소멸시키는 것을 넘어 소멸시킨 영혼들의 기록을 조합하여 불완전한 형태의 존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 이들의 최종 목표는 자신들만의 불완전한 저승을 구축하여 이승의 삶을 간섭하고 종국에는 완전한 생명체가 되어 이승에 다시 군림하려는 것이었지. 현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보십시오, 할머니. 이 지도 위에 표시된 에너지 흐름을 보면 무연영들이 특정한 인연의 매듭을 가진 영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영혼이 아니라 강력한 염원이나 감정적 흔적이 남아있는 영혼들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요. 할머니 미간을 찌푸리며 퍼즐 조각? 설마 생을 이루는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서 지들만의 불완전한 저승을 만들려고 한다는 게냐? 미친 놈들. 이승 저승 모든 질서를 어지럽히는 짓이로군. 그러던 어느 날 현주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어. 이발소 구레나루 탈배의 집에서 무연영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낡은 목각 인형 하나를 발견한 거야. 인형에서는 희미하게 임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 요괴 혹은 도깨비를 뜻하는 오래된 한자어였지. 현준 할머니, 이걸 보십시오. 이 목각 인형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무연영들의 이름입니까? 할머니 인형을 받아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임해라. 이들은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을 탐하고 사라진 기억을 통해 생을 흉내내는 것들. 그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군. 이 임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곧 이승의 모든 인연이 뒤틀리고 혼란에 빠지게 될 거요. 마치 한 시대를 지우려는 것처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 그녀는 임해라는 존재가 단순한 무연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 듯했지. 그들은 단순한 영혼 먹튀가 아니었어. 마치 이승과 저승의 질서 자체를 뒤흔들려는 거대한 악의 존재였어. 할머니는 문득 자신이 오랜 세월 모아왔던 파지와 쓰레기들을 떠올렸어.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현준을 돌아봤어. 파지와 무연영 무언가 비극적인 인연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지. 현준은 무연영들이 남긴 희미한 영적 잔재와 임의 목각 인형의 에너지 파동을 추적했어. 그리고 할머니의 느티나무 영감에 대한 직감이 정확했음을 증명했지. 폐공장 깊숙한 곳, 거대한 느티나무 뿌리 아래에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장이 형성되어 있었어. 그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고 영혼의 매듭을 강제로 끊어 소멸시키는 비극적인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었어. 현준 할머니 분석 결과입니다. 폐공장 느티나무 아래에서 가장 강력한 영혼 소멸 패턴이 감지됩니다. 임해들이 영혼을 모으는 재단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결연한 표정으로 그래.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거기구만. 수천 년 저승사자의 체면이 있지. 이 썩어 빠진 놈들의 장난을 그냥 두고 볼 순 없지. 내 말대로 삶의 기록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내 관할 구역에서 이런 지랄 같은 짓을 벌이는 건 용서할 수 없어. 현주는 할머니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비장함을 느꼈어. 이승의 할머니인 줄 알았을 땐 그저 홀로 외롭게 삶을 이어가는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였어. 그들은 폐공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어. 낡은 고물 리어카와 최신 기술이 담긴 스마트폰. 이 기묘한 조합의 동맹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마침내 본거지로 향했어. 이 모든 것을 끝낼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지.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에 다다르자 음산한 기운 속에서 수많은 임해의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어. 그들은 마침내 느티나무 영감이라 불리는 폐공장의 거대한 느티나무 뿌리 아래 임해들의 본거지에 다다랐어.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폐허 속에서 낡은 고물 리어카와 최신식 장비가 어둠을 뚫고 전진하는 순간 이승과 저승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바로 지금 막을 올리고 있었지. 임해들의 음산한 중얼거림. 낡은 폐공장은 그야말로 을씨년스러운 그 자체였어. 녹슨 철문은 삐걱이며 오랜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고 깨진 유리창 틈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지.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시큼한 곰팡이 냄새와 알 수 없는 비린내가 코를 찔렀어. 현주는 품 안에 감춰둔 탐지기로 주위를 살폈어. 화면에는 예상대로 어지럽게 뒤엉킨 영적 파동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지.
그리고 마침내 폐공장 중앙에 우뚝 선 거대한 느티나무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어. 현준 숨죽인 목소리 할머니 저기입니다. 이매들이 영혼의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곳입니다. 저 느티나무 생명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강력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어요. 마치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눈을 가늘게 뜨고 수백 년은 좋게 넘었을 터인데 이승의 이치가 그러하듯 오랜 것에는 늘 사연이 많기 마련이지. 저 나무가 이매들의 놀이터가 됐다니 천년 묵은 영물도 세월 앞에 장사 없구만. 느티나무 아래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 나뭇가지에 걸린 낡은 끈에는 수십 개의 목각 인형들이 매달려 있었고 그 인형들은 미약하게나마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어. 인형 주변으로는 희미한 인간 형상들이 흐릿하게 떠다녔어. 그들은 바로 영혼 먹튀당한 무고한 영혼들이었지. 저승길조차 잃고 이매들의 놀잇감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존재들. 그들의 모습을 본 할머니의 얼굴에선 더 이상 평화로운 노파의 표정을 찾아볼 수 없었어. 수천 년 저승사자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어. 현준이 한 발 더 다가서자 낡은 목각 인형들 사이에서 갑자기 검은 그림자들이 솟아올랐어. 희미했던 인간 형상들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그들에게 달려들었지. 그들은 인간의 형상과 유사했지만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어. 바로 영혼의 파편들로 만들어진 이매들이었어. 이매일 갈라진 목소리 크크크 새로운 영혼인가? 어서 와라 이 지겨운 육신에 너희들의 기억을 덧대어 새로운 생명을. 현준 재빨리 방어막을 형성하며 할머니. 조심하세요. 이들은 단순히 영혼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 우리들의 기억까지도 흡수하려 할 겁니다. 할머니 콧방귀를 뀌며 기억? 내가 쌓은 기억은 천년 넘게 돌밭에서 구른 것들이니 그게 지들 몸뚱이에 들어간들 잘도 버티겠구만. 자, 이 빌어먹을 잡것들아. 할매의 고물집게 맛이 매운 줄도 모르고 덤비는 게냐. 할머니는 능숙하게 고물집게를 휘둘렀어. 겉보기엔 그저 낡은 집게였지만 할머니의 영역이 담기자 날카로운 낫처럼 이매들의 허상을 갈라버렸지. 하지만 이매들은 수십 마리. 마치 좀비 떼처럼 끊임없이 몰려왔어. 현주는 특수 제작된 소울 디스퍼서를 작동시켰어. 번쩍이는 빛이 이매들을 향해 발사되자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지. 하지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이매들에게 흡수되어 더욱 강력한 형태로 변모하는 듯했어. 현준 헐떡이며 소용없습니다. 흡수당한 영혼들이 많아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원지를 직접 공격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현준의 등 뒤에서 거대한 이매 하나가 솟아올랐어. 동네 시인 할매의 왜곡된 얼굴을 한 이매는 날카로운 손톱으로 현준의 등을 노렸지. 그때였어. 할머니의 고물집게가 번개처럼 날아가 이매의 몸통을 정확히 꿰뚫었어. 이매는 한 줄기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할머니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어. 이매들을 직접 처치하는 것은 결국 소멸당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해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매들을 겨우 제압하며 느티나무 중앙으로 다가서자 그들 앞에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어. 수십 개의 팔과 다리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얼굴이 뒤섞여 마치 괴물처럼 변해버린 존재. 그것은 바로 이매들을 조종하는 무연형들의 우두머리였어. 그의 눈동자에서는 이승과 저승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증오가 느껴졌지. 무연형 우두머리 수십 개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듯한 음산한 음성 드디어 왔구나 저승사자. 그리고 삶의 기록을 지키는 멍청한 것. 너희들이 알량한 정의감으로 이곳에 온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의 존재를 나의 아픔을 누가 이해해주겠느냐. 할머니 결연한 표정으로 아픔이라. 남의 영혼을 강탈해서 저만의 생명을 만들려는 탐욕을 아픔으로 포장하려는 게냐. 네가 아무리 비참하게 이승에 버려졌다 한들 이런 식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무연형 우두머리는 할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어. 그의 육체가 뒤틀리며 수많은 팔들이 할머니를 향해 휘둘러졌지. 그때 현주는 갑자기 할머니를 막아서며 외쳤어. 현준 할머니, 멈추세요. 저 존재 어딘가 익숙합니다. 제가 감찰관으로 배정받았을 때 저승계의 기록 보관소에서 단 한 번 스쳐봤던 낡은 문서가 떠오릅니다. 김순자 이승에서의 인연이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이승에서의 인연이라는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 그녀는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봉인했던 깊은 기억의 상자가 열리는 듯 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무연형 우두머리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 수많은 얼굴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일그러져 있는 한 얼굴.
젊은 시절의 한 남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듯했어.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설마 너자 작은아? 작은아라는 말에 무연형 우두머리의 육체가 크게 요동쳤어. 그 수많은 얼굴들이 일제히 할머니를 향했고 그중 가장 일그러졌던 얼굴에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 그러나 그 미소는 기쁨이 아니라 끝없는 증오와 회한으로 뒤덮인 비틀린 미소였지. 현주는 할머니의 반응에 의아했지만 지금은 이들을 저지하는 것이 우선이었어. 그들의 대화는 마치 이 상황과 동떨어진 오래된 사연처럼 느껴졌어. 점차 고조되는 아쉬움. 무연형 우두머리의 입에서 충격적인 과거가 쏟아져 나왔어. 작은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는 아주 오래전 김순자 할머니가 아직 갓 저승사자가 된 신참 시절 그녀가 거둬들였어야 할 한 영혼이었던 거야. 그 당시 이승의 갑부임한 할머니는 실수를 저질렀어. 미숙한 판단으로 작은아의 영혼을 제때 수습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작은아는 이승과 저승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무연형이 되어 떠돌게 되었던 거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승을 헤매며 잊혀진 존재가 되어갔고 그 고통 속에서 다른 무연형들을 모아 이매를 만들어 복수를 꿈꾸게 된 거야. 그 복수의 대상은 이승의 인연에 매듭을 지닌 모든 생명이었지. 작은아 격앙된 목소리로 내 놈이 내 놈의 실수로 인해 나는 영원히 고통받았다. 너는 천년만년 이승 저승을 오가며 지랄 같은 심부름이나 했겠지. 하지만 나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을 살았다. 이승의 기억들을 모아 나만의 존재를 만들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 할머니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작은아 내가 어리석고 미숙해서. 할머니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 수천 년 동안 그녀의 가슴 한켠에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과 죄책감이 폭발한 순간이었어. 그녀는 자신의 실수가 이처럼 거대한 비극을 초래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무연형 우두머리의 복수심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할머니에 대한 깊은 아쉬움과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어. 현주는 할머니의 과거와 무연형의 사연을 알게 되자 혼란스러웠어. 이것은 단순한 선악의 싸움이 아니었어. 한 저승사자의 실수가 만들어낸 거대한 업보였던 거지. 절정으로 치닫는 비극. 할머니의 슬픔과 작은아의 분노가 뒤섞이며 느티나무 재단의 에너지가 폭주하기 시작했어. 나뭇가지에 매달린 목각 인형들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푸른빛은 붉은빛으로 변하며 폐공장 전체를 뒤덮었지. 이승의 공기와 저승의 기운이 뒤섞이며 공간 자체가 비틀리는 현상까지 일어났어. 그대로 두면 폐공장뿐만 아니라 구르몽골 동네 전체, 나아가 이승의 영적 질서 자체가 무너질 위기였어. 무연영들은 자신들의 불완전한 저승을 만들기 위해 이승의 모든 기억을 빨아들이려 하고 있었지. 현준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 재단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매들의 목표가 달성될 겁니다. 저들을 막아야 해요. 할머니는 고뇌에 빠졌어. 자신의 실수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존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수습하지 못했던 작은아의 영혼을 이제 와서 강제로 소멸시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까? 오랜 세월 그녀는 그저 주어진 임무만을 묵묵히 수행해왔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아쉬움 따위는 저승사자의 자격으로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었어. 그러나 지금 그녀의 오랜 인연이 이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지. 선택의 기로에 선 할머니의 눈에는 이승의 정겨운 동네 풍경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 그리고 자신 때문에 고통받아온 작은아의 비참한 모습 또한. 폭주하는 느티나무 재단 앞에서 할머니는 결단을 내렸어. 그녀는 고물집게를 든 채로 울부짖는 작은아를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어. 할머니 온 힘을 다해 미안하다 작은아. 이제 편히 쉬렴. 내가 너를 직접 거둘 것이니. 이윽고 폐공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성광과 함께 굉음이 울려 퍼졌어. 현주는 눈을 가렸다가 다시 떴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잔해로 변해버린 느티나무 재단만이 남아있었지. 이매들은 모두 소멸된 듯했고 작은아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그 한가운데 지쳐 쓰러진 할머니의 모습이 있었어. 현준 황급히 할머니에게 달려가며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할머니의 몸은 차가웠어. 저승사자라고 해서 모든 공격을 무력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 특히 오랜 인연으로 인한 깊은 상념과 영적 에너지를 동시에 맞은 그녀의 육체는 늙고 지친 상태였어. 할머니의 희미한 입가에는 미안함과 후련함이 뒤섞인 듯한 아련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 그녀의 손에는 낡은 고물집게가 여전히 들려 있었어. 그리고 현주는 할머니의 품에서 낡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 거기에는 할머니의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지.
이제 나의 매듭을 풀어야 할 때가 왔구나. 깨어나지 않는 할머니. 그리고 그녀가 남긴 의미심장한 메시지. 현주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고 영적 질서를 바로잡았지만 그의 마음은 먹먹한 아쉬움으로 가득 찼어. 저승사자인 할머니는 죽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왜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렸을까? 아니면 그녀 스스로의 인연의 매듭을 풀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한 것일까? 그리고 할머니가 작은아라 불렀던 무연형 우두머리의 과거는 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어. 이 모든 일의 끝에서 현주는 할머니가 줍던 폐지들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이승에 지워진 기억과 아픔을 모으던 할머니의 삶의 기록이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지. 현준의 쓸쓸한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폐공장 느티나무 재단이 폭주하며 터져나간 그 밤. 현주는 쓰러진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폐허 속에서 홀로 절규했어. 이매들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 잔재는 마치 차가운 공기처럼 폐공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 한 줄기 빛조차 허락되지 않는 암흑 속에서 현주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 임무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은 비어버린 듯 허전했지. 현준 눈물 어린 목소리로 할머니 안 돼요. 이렇게 가시면 저 혼자서 어떻게 하라고. 그가 아무리 할머니를 흔들고 외쳐도 할머니의 몸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았어. 그녀의 눈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가녀린 숨결은 멎어 있었다. 현주는 그 순간 깨달았지. 저승사자라 할지라도 육체는 소모되는 것이며 그녀가 이승에서 육신을 지탱해 온 세월은 그녀가 감당해야 할 매듭이었음을.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 그 매듭을 풀어냈다는 것을. 현준의 스마트폰에는 본부에서 날아온 긴급 메시지가 가득했어. 느티나무 지역의 영적 에너지 소멸 확인. 추가 잔재는 없으나 강력한 파동으로 인한 이승의 질서 교란 예상. 즉시 회귀하여 보고할 것. 그러나 현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 임무는 중요했지만 그에게는 할머니와의 마지막 순간이 훨씬 중요했으니까. 그는 자신의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 임무 완료. 모든 임해의 소멸 및 재단 파괴 확인. 단,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례적 영적 에너지 변화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날이 밝고 폐공장에는 경찰과 관계자들이 몰려왔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낡은 건물이 붕괴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 현주는 할머니의 실종을 설명해야 했어. 밤새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거대한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을 누가 믿어줄까? 현주는 할머니가 남긴 쪽지를 단단히 움켜쥐었어. 그 짧은 문장이 가진 무게는 어떤 보고서보다도 무거웠지. 현주는 폐허가 된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어. 경찰은 붕괴 직전의 건물에서 어르신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할머니의 실종은 미스터리 사건으로 처리될 뿐이었지. 현준 낡은 리어카를 쓰다듬으며 할머니 대체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할머니의 낡은 방에는 그녀가 평생을 모아온 파지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 현주는 그 파지 더미 속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 오래된 일기장, 그리고 수십 년 전의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있었지. 그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열었어. 그리고 그 안에서 현주는 할머니가 남긴 진정한 유산을 발견하게 돼. 그것은 할머니가 이승에서 저승사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이승의 존재들과 맺었던 수많은 인연의 기록들이었어. 사진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젊은 할머니의 모습이, 일기장에는 그녀가 이승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함께 아파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 특히 한 사진 속에는 활기 넘치던 젊은 시절의 작은아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흐릿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 오랜 세월 나는 이승에서 수많은 이들의 매듭을 끊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가장 큰 매듭은 나의 과거와 얽혀 내가 끊어내지 못했던 작은아의 매듭이었다. 그 매듭은 결국 이승의 질서를 위협하는 거대한 혼란이 되어 나에게 돌아왔지.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하지만 그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님을 안다. 그의 고통은 나의 미숙함에서 비롯되었으니 그 또한 나의 업보. 이제 나는 그와의 인연을 온전히 정리해야 한다. 저승사자로서의 임무를 잠시 멈추고 영혼의 근원, 인연의 시작으로 돌아가 나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현준아, 내게는 나의 마지막 임무를 맡긴다. 이승의 기억을 모아라.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내거라. 이승은 결코 혼탁한 쓰레기장이 아니다. 그 속에서 빛나는 수많은 인연의 조각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나의 리어카에 실린 파지처럼 버려진 듯 보여도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매듭은 끊는 것이 아니라 풀고 다시 맺는 것이다. 할머니가 남긴 쪽지 "이제 나의 매듭을 풀어야 할 때가 왔다는 그 문장의 의미를 현주는 비로소 이해했어. 할머니는 작은아를 소멸시킨 것이 아니었어. 자신의 실수로 인해 무연형이 된 작은아의 영혼을 자신의 육신과 함께 가장 근원적인 형태의 매듭 속으로 이끌어 간 것이었어. 저승사자로서의 임무가 아닌 김순자라는 개인으로서의 마지막 선택이었던 거야.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속죄이자 한 존재로서의 책임. 그것은 저승사자로서의 의무보다 더 깊은 인간적인 인연의 무게였다. 현주는 그 상자 속 파지 같은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할머니가 이승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어. 그 후 구르몽골 동네에는 잔잔한 변화가 찾아왔어. 폐공장은 안전 진단 후 철거가 결정되었고 그 자리에는 구르몽골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지. 현주는 본부로 돌아가지 않았어. 할머니가 남긴 메시지가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거든. 이승의 기억을 모아라.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내거라. 현주는 할머니의 낡은 집을 정비하기 시작했어. 폐공장에서 건져온 느티나무의 일부를 가져와 할머니가 앉아있던 마당에 심었어. 그리고 그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다시 끌기 시작했지. 파지를 줍는 것이 아니었어. 현준 동네 할머니에게 웃으며 "할머니, 혹시 옛날에 쓰시던 낡은 물건 있으세요? 추억이 담긴 거라면 뭐든 좋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르신들의 기억을 모아 기억 보관소를 만들려고요." 동네 할머니 의아해하며 "기억 보관소? 그런 걸 만들어서 뭐 하려고?" 현준 미소 지으며 "할머니의 소중한 삶의 조각들이에요. 절대 버려져선 안 되는 가장 빛나는 보물들이죠." 현주는 이제 삶의 기록 보존원으로서 이승의 기억들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보존하는 임무를 시작했어. 그는 동네 어르신들의 낡은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들을 기록했어. 한때 무연형들이 영혼을 소멸시키고 기억을 강탈하려 했던 이승의 인연의 매듭을 이제는 현준이 직접 찾아다니며 기억의 매듭을 다시 엮어가는 것이었지. 그는 때로는 할머니처럼 구수한 입담으로 어르신들의 장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어르신들의 옛날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기도 했어. 이때 유튜브 채널 기획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 현주는 할머니가 이승에서 저승사자로서 겪었던 아픔과 작은아의 비극이 결국 기억이 지워지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의 임무는 기억을 보존하고 삶의 의미를 기록하며 더 이상 누구도 무연형처럼 버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었어. 시간이 흘러 구르몽골 커뮤니티 센터는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었어. 현주는 그곳에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옛날 이야기, 그리고 새로이 쌓아가는 추억들 속에서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워나갔지. 그의 리어카에는 더 이상 텅 빈 파지가 실리지 않았어. 대신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낡은 앨범, 빛바랜 생활 도구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기억들이 가득했지. 그는 알았어. 할머니가 나의 매듭을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한 것은 저승사자로서의 임무를 벗어나 자신의 오랜 숙명을 끝내고 이승과 저승, 그리고 작은아와 자신을 묶었던 모든 인연의 고통을 사랑과 기억으로 다시 엮으러 간 것임을. 어느 늦은 밤 현주는 텅 빈 센터에 홀로 앉아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 그는 페이지를 넘기다 할머니가 이승에서의 마지막 몇 년간 직접 그린 어린 시절의 작은아의 해맑은 초상화를 발견했어. 그리고 그 그림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 "기다려, 작은아. 네가 기억을 되찾고 온전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줄게. 매듭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만나기 위해 잠시 놓는 것일 뿐. 다음 생에는 우리 다시 인연으로 만나자." 현주는 할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명확히 알 것 같았어.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기억의 강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과거와 실수 그리고 미숙했던 인연을 정화하고 새로운 매듭을 맺으러 간 것이었어. 저승사자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순자할매로서의 인연을 다시 시작하러 떠난 거야. 현주는 할머니의 낡은 리어카를 보며 미소 지었어. 그 리어카는 더 이상 죽음을 줍는 수레가 아니었어. 이승의 소중한 기억들을 모으고 새로운 인연을 엮는 삶의 수레가 된 것이었지. 어쩌면 그 끝에서 현준 역시 순자 할머니처럼 언젠가 다시 만날 누군가를 위해 이승의 인연들을 엮고 있는지도 몰랐어. 이승과 저승, 인연과 매듭, 기억과 망각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며 구르몽골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어. 할머니가 돌아올 그날을 기약하며 현주는 오늘도 삶의 가장 소중한 파지들을 줍는다.
할머니의 오래된 지혜와 현준의 새로운 방식이 어우러져 이곳은 더 이상 잊히거나 버려지지 않는 곳이 되었다. 모든 삶의 파지들이 소중한 기억으로 빛나는 그렇게 할머니의 이야기는 현준의 새로운 이야기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